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지표 개선 속에 상승 사이클 도래하고 있다. 건설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요즘 건설이나 조선을 보면은 수주 소식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뭐 작년 연말부터 수주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최근 3개월간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코스피가 23%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면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은 28%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뭐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연말에 대한 연말에 어떤 시장 대비해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컸던 게 그거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도 있었던 부분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주가가 코스피 대 건설업종의 이 전체적인 주가가 이 코스피 대비해서 좋아져서 이 밸류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많이 뭐 고평가나 아니면은 많이 오르지 않았냐, 오버슈팅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밸류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 있고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이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향후에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안정화로 되면서 그 이상의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6개월 PER로 봤을 때도 이 PER이 그전에는 4.5배에서 주가가 많이 3개월 동안 올라가면서 이 5.6배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표 개선 또 실적 성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PER의 5.6배 같은 경우는 과도한 과도한 이 밸류가 증가한 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주택 비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쪽에서의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봤을 때도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뭐 지방 분양 시장이나 이 저금리 기조에 있어서 이 분양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올해도 봤을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이 봤을 때도 2015년이 어떤 정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2018년까지 감소한 추세에서 2019년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건설 뭐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에 10월까지 봤을 때도 182조 원의 어떤 건설 수주액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 지표면에서 봤을 때도 이 나아지는 부분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만 봤을 때도 이 분양 물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 사이클이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구조가 이 사이클을 한번 탈 때 다른 여타 제조업체에 비해서 사이클이 오래 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시작됐었던 이 건설업종의 사이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국내 쪽에서의 화랑이라고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뭐 코로나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액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단언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 기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조그만의 평균적인 수주나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대비해서는 좋아진다는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젝트 증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좋은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한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고 또 북한과의 대화 때문에 조금은 상승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업황의 개선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의 또 물량과 또 분양의 결과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내 건설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까지 또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하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가격 메리트. 대우건설 많이 올랐다고 아까 차트를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PBR이 현재도 0.8배 수준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네요. 건설 업종에 대해서 상승 기대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락 예상 업종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철강 업종, 단기적인 이벤트 영향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뭐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 뭐 철강이 안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네. 최근에 또 여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목받았던 철강주인데 단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이 있나요? 우선 중국의 철강 가격이 전주에 떨어졌어요. 그 전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철강도 이 연말에 랠리가 좀 좋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의 다른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그 타이틀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이벤트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철강 가격 중국 쪽에서의 철강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 제품이 그 전주 대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뭐 열연 가격은 4.1%, 냉연 가격은 4.5%의 마이너스를 보여주었고 이 후판이 3.7% 마이너스, 그리고 철근 가격이 마이너스 1%의 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이 중국은 지금 전 지역이 지금 강추위로 지금 심한 지금 몸살을 좀 앓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 부분이 철강 가격의 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철강 재고 같은 경우에도 11주 연속 어떤 감소세가 좀 나왔었는데 뭐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 감소세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 둔화나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철강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지금 철강 가격이 떨어졌던 부분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뭐 조선이나 건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뭐 자동차나 역시 같이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제였죠. 어제부터 이 주문 투입분 열연 가격을 톤당 8만 원 인상 계획을 좀 밝혔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 철근 가격을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톤당 3만 원 뭐 인상한다라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적인 어떤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 이벤트성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고려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철강 중국의 수요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중국 쪽에 강추위가 닥치면서 철강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중국은 호주와 지금 또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데 석탄과 구리 같은 경우 이제 수입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중국 쪽은 날씨뿐만 아니라 또 난방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락 예상 업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오늘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뭐 시장에서 핵심 뭐 갑론을박하는 핵심 포인트는 버블이냐 아니냐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뭐 비트코인 등등 다 버블이냐 아니냐인데 좀 부담 없으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쪽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 지금 이제 건설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이 시간에 나와주면서 이 업종을 말씀드렸을 때 그 업종의 탑픽 탑픽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어제도 그렇지만은 뭐 반도체가 앞에서 끌어주고 전기차가 받쳐줬잖아요. 한마디로 봤을 때는 이 경기 민감주나 여러 가지 그 전에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종목들이 연말에 느꼈던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이건 약간 번외 얘기지만은 뭐 1월에 그 랠리가 그 전에는 제약바이오였지만 어제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 안에서도
그 타픽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어떤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업종 안에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쪽에서의 이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이 건설업종의 주가를 견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GS건설은 다 아시다시피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GS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랠리 부분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9,300억 이상은 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작년에 국내 어떤 분양 물량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2,500세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와 어떤 수요 공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2,700세대 이상의 어떤 분양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대비해서 뭐 좋아진다라는 어떤 간단한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뭐 GS건설이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해외 쪽은 제가 말씀드렸지 약간 번외얘기라고 하라고 약간의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신사업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서의 토탈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S건설은 국내 쪽에서의 완전적인 마진에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때도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38,0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버블 없는 쪽 질문을 드렸지만 뭐 버블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장세는. 네, GS건설 경기 민감주 1월장 대형주를 위주로 보자 이 의견 주셨는데 GS건설은 현재 PR도 낮고요. PBR도 낮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지난 5월에 또 데이터 센터 임대업에 진출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신규 사업도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장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역대 최대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분양 성과와 해외 쪽의 정상화 기대되는 건설주 살펴보시고요. 철강주는 지난주 중국에서의 철강 가격의 약세로 인한 조정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공략주는 바로 주택과 건설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과 또 신규 사업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GS건설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